안녕하세요.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 리더 강동재입니다. 우선 그 오픈 인프라 커뮤니티 데이 코리아 2021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션에서 발표드릴 내용은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플랫폼 기술입니다. 자, 그럼 세션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그 멀티 클라우드, 즉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주요 기술과 그 활용 방안, 그리고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멀티 클라우드 기술의 주요 기술 및 활용 방안 쪽입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이 국내에서 공개 소프트웨어로 개발하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이고요.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이 커뮤니티 내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이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플랫폼, 소스 코드의 코드네임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멀티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개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계 운용하는 기술로서 정의가 되고요. 현재 클라우드 바리스타 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플랫폼은 그러한 멀티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통합 운영 관리하고 그렇게 엮여진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상에서 이 클라우드 응용들을 유연하게 배치 운용 및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클라우드는 이 가운데 있는 아마존 AWS EC2, MS 애저 등과 같은 그런 다양한 클라우드들의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밑단을 보게 되면 제니나 KVM이라고 하는 가상화 기술이 내장된 수백 수천 대의 서버들이 이 클라우드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멀티 클라우드 기술은 밑단에 이러한 다양한 클라우드들을 엮어서 그 윗단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차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멀티 클라우드 기술은 경쟁이 아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기존의 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윗단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상생의 기술이라고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 멀티 클라우드 기술은 여러 사업자들이 현재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프라 기술 관련해서는 테라폼이나 크로스플레인, 카르마다와 같은 그런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통합 운영 관리 기술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스케일러나 플렉스라 클라우디파이 같은 그런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는 멀티 클라우드 상에서 응용을 배포 운영 관리하기 위한 기술로서는 최근에 젤라스틱이라고 하는 그리고 렌처라고 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기술 및 사업자들이 진출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오픈시프트나 클라우드 파운드리와 같은 기술들도 멀티 클라우드 쪽으로 현재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토리지 관련해서는 최근에 가장 잘 알려진 스노이 플레이크를 비롯해서 웬디스크나 이러한 스토리지 기업들도 멀티 클라우드 향으로 글로벌 스케일로 현재 변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시코프 컨술과 같은 가상 네트워크 기술도 멀티 클라우드 쪽에 진입을 했고요. 관련해서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 관련 기술로서 보안 쪽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레이어의 그런 멀티 클라우드 기술들이 현재 시장 진입을 위해서 준비를 하거나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현재 국내에서 공개 소프트웨어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멀티 클라우드의 주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 기술이고요. 그래서 국내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연동을 하고 그렇게 생성된 그 글로벌 스케일의 인프라 상에서 이런 응용 서비스들을 전 세계 곳곳으로 제공 및 관리할 수 있는 차기 클라우드 기술이라고 현재 정의하고 있습니다. 밑단에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다양한 사업자들의 클라우드들을 엮어내고 그 윗단에서 응용을 전 세계 어디든지 이렇게 배포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큰 두 개의 인프라 기술과 응용 서비스 기술이 있고요. 이러한 인프라 기술과 응용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발생하게 되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데이터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기술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멀티 클라우드를 좀 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6가지 정도의 기술로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이중 클라우드들을 엮어내는 인프라 서비스 통합 운영 관리 기술 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 윗단에 말씀드렸던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통합 운영 관리 기술이 있고, 이러한 응용과 인프라가 있을 때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케일, 즉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인프라나 응용 데이터들을 수집 관리,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런 멀티 클라우드 모니터링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멀티 클라우드 상에서 형성된 글로벌 스케일의 인프라와 이러한 응용들이 배포되고 유연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밑단의 데이터들도 응용과 함께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글로벌 스케일의 멀티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데이터 관리 기술이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고요. 서로 간의 이종 클라우드 또는 지역적으로 격리된 그런 클라우드 사이의 인프라 및 응용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들 간에 유연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가상 네트워크 기술도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기술들이 형성됐을 때 이것들이 이제 서비스 또는 솔루션으로 사업자들이 비즈니스 쪽에서 쓰기 위해서는 보안이라고 하는 기술이 추가되어야 완벽한 그런 솔루션으로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앞서 설명드린 멀티 클라우드의 주요 기술 중에서 인프라를 중심으로 일단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연동과 그 연동된 인프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인프라 기술이 가장 아래쪽에 존재하고요. 그 윗단에는 애플리케이션 통합 관리 프레임워크, 그다음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멀티 클라우드 통합 모니터링, 그런 이 밑에 주요한 기술들을 윗단에서 잘 쓸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개방형 인터페이스 부분을 주요 블록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쪽에 개념 정리 및 POC를 통해서 이렇게 메인 프레임워크 쪽으로 넣어주는 클라우드 바리스타 실험실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아랫단에 있는 기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랫단에는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연동 부분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이종의 다양한 클라우드들은 제각기 서로 다른 API들을, 개방형 API들을 위쪽으로 오픈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이한 API들을 이 인프라 서비스 연동 부분에서 엮어서 위쪽으로는 동일한 API, 그다음 동일한 관리 컨셉과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이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연동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클라우드 바리스타 내에서는 이렇게 가트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7위까지의 그런 사업자들의 클라우드를 현재 엮어내고 있고요. 앞으로는 국내에 있는 주요 사업자들의 클라우드들을 연동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동 부분에서 가끔씩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연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개방형 API들은 클라우드 내에서 제3자가 쓸 수 있도록 항상 오픈해 놓는 API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어떤 협약이나 컨택 없이 그 위쪽에서 자연스럽게 엮어낼 수 있는 기술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통합 운영 관리 부분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 세계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들을 엮었을 때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클라우드들을 몇 개를 엮어서 하나의 서비스처럼 관리해 줄 수 있는 컨셉이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MCIS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MCIS 단위, 즉 2개나 3개 그 이상의 묶여진 하나의 여러 클라우드들을 하나의 서비스로 관리해서 통합적으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하거나 또는 개별 클라우드에 대한 동적 성능 평가 및 분석, 그 다음에 이벤트 기반의 그런 품질 분석을 통해서 자동 제어하는 그런 기술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이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통합 운영 관리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그 수많은 클라우드 중에서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또는 얼마나 빨리 배치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렇게 예측 기반으로 넓게 퍼져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무척 중요하게 되고요. 현재 이 통합 운영 관리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향후 계획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가 현재 준비가 되었다면 그 위치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통합 관리, 즉 응용들을 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이 응용들은 현재 MCF,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이 응용 자체는 지역적으로 격리된 그러한 다양한 클라우드 내에서 배포되고 여러 클라우드에 걸쳐서 이렇게 운용되는 응용들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응용들의 형상을 생성 및 관리하고 또는 어떻게 배포할지, 배포 및 실행을 하고 라이프 사이클을 하고 서로 그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성능 보장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기능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 멀티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통합관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멀티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통합관리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클라우드 상의 하나의 쿠버네티스를 운용 관리하는 기술을 POC를 통해서 현재 개발을 완료했고요. 현재는 4개의 글로벌 사업자 클라우드 상에서 시험 및 검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쪽에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멀티클라우드 통합 모니터링을 해야 될 텐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 존재하는 인프라와 응용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기술입니다.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모니터링 성능, 안정성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밑단에 있는 인프라 응용들이 상당히 다양한 사업자들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종의 운용 체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집 및 관리해야 되는 그런 모니터링 매트릭들도 많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가상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격리된 클라우드들을 엮어서 하나의 서비스처럼 하나의 인프라 서비스로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는 이렇게 클라우드 바리스타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현재 가지고 가고 있고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역적으로 격리된 서로 다른 클라우드 상에 하나의 가상의 동일 서브넷을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나 일래스틱 서치와 같은 클러스터 기반의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서로의 노드들 간의 그런 다양한 노드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일 서브넷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공이 되면 편하게 운영 관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현재 이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클라우드 바리스타 쪽에서 현재 개념 검증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윗단에 있는 다양한 지역의 그런 클라우드들의 인프라와 응용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밑단에 글로벌 스케일의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구사항을 보면 이러한 요구사항을 현재 도출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업자 의존성이 없는 스토리지 기술이어야 하고, 그 다음 그 윗단에 저장이 되는 데이터는 영구 저장 및 관리, 즉 어떠한 클라우드가 오류가 생기거나 정전이 되거나 재해가 나더라도 데이터는 유효하게 언제나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는 사업자 클라우드별로 어디나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등과 같은 그런 요구사항,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그런 주요한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이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API, 즉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개방형 API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GUI 인터페이스도 중요하지만 윗단에 새로운 생태계, 제3의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제적인 API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는 가장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이 RESTful API, 성능 측면에서 우월한 Go API, 그다음 관리자 분들이 좋아하는 이 CLI API에서 이렇게 총 4개의 현재 개방형 API를 위쪽으로 올려주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약 200여 개가 넘는 개방형 API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밑단에는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 모듈은 상당히 다양한 프레임워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손쉽게 설치,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클라우드 바리스타 플랫폼 관리 툴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그런 프레임워크들에 대한 연계도인데요. 이러한 다양한 이중 클라우드들을 엮어내고 있는 이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엮여진 클라우드들을 여러 개를 엮어서 하나의 서비스처럼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서비스 통합 관리 부분, 그 다음에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상의
응용을 배치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통합 관리 운영 부분, 그다음에 이러한 인프라와 응용들에 대한 통합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부분, 그 가장 위쪽에 개방형 API 부분. 우리 옆단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모듈들을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바리스타 툴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쪽에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이렇게 클라우드 바리스타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들의 모듈들이 현재 연동돼서 개발 및 운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서비스 제공 로드맵인데요. 현재는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7종 외에도 추가적으로 몇 종을 더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인프라, VM 인프라 서비스, 즉 멀티 클라우드의 VM 인프라 서비스와 일부 컨테이너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K8S 서비스도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런 네트워크와 데이터 관리 기술의 POC 등을 추진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윗단에 이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관리 부분이 추가됨으로써 현재 클라우드 바리스타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이 컴퓨팅 인프라에 제약이 없는 멀티 클라우드 응용 서비스 응용 관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배포하는 형상인데요. 보시게 되면 초반에는 단일 노드 내 모든 클라우드 바리스타 프레임워크들이 이렇게 설치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각각의 프레임워크들이 개별 노드, 즉 클러스터 내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치가 돼서 서로 연계 운영되는 형상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은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각 프레임워크들은 나름 개별적인 개방형 API들을 다 오픈하고 있어서 그러한 오픈 API를 기반으로 서로가 통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올 수 있었고요. 앞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은 각각의 프레임워크들이 각각의 클라우드상에 이렇게 배치해서 여러 클라우드에 배치되더라도 하나의 클라우드 바리스타 운영될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스케일러블한 그런 운영 형상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저희가 개발하면서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클라우드들을 연동하고 그 위에 응용들이 배치되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이 성능 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사업자별이든 또는 지역별이든 여러 개가 배치가 되고 그들 간에 이렇게 연계되어서 운영될 수 있는 페더레이티드 클라우드 바리스타 형상, 이 하나의 형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주요 모듈 부분을 모바일 디바이스 쪽에 넣어서 내 손 안에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런 모바일 클라우드 바리스타 모델, 이렇게 두 가지 형상을 현재 보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활용 방안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활용 방안이라기보단 저희가 시험 검증을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전 세계 한 100개 지역, 즉 글로벌하게 거의 많은 지역을 커버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00개 지역에 클라우드당 하나씩의 그런 VM을 생성하고 이 VM의 모니터링을 위한 에이전트를 모두 설치를 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해당 클라우드 내 VM들을 모니터링하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런 클라우드 바리스타 플랫폼이 없이 이러한 스케일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했다면 아마 며칠, 몇 주가 걸리겠죠. 근데 저희가 했을 때는 한 40에서 60분 정도가 소요됐었던 그런 시험 검증이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쪽의 활용 방안인데요. 보시다시피 하이브리드라 하면 현재 버전은 이렇게 기관 내에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외부에 특정 사업자의 퍼블릭 클라우드가 이렇게 물려있는 형상이 일반적인데요. 그 사이에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인프라 관리 모듈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기관 내 클라우드와 외부의 애니 클라우드, 즉 어떤 사업자의 클라우드든지 연결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존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좀 고도화된 그러한 형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활용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단일 사업자들이 하나의 클라우드를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클라우드들을 제공하죠. 국내인 경우에는 10개 미만의 그런 국내의 클라우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아마존이나 MS 또는 알리바바와 같은 경우는 20개 이상의 그런
글로벌한 리전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사업자가 클라우드 바리스타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쓰더라도 그런 개별 기업에서 보유한 클라우드를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통합 운영 관리하고 하나의 클라우드인 것처럼 리전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으로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파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이 클라우드 파운드리나 오픈시프트와 같은 파스 플랫폼 내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밑단에 위치하게 되면 이러한 파스 플랫폼은 응용을 어디든 전 세계 어디든 배포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멀티 클라우드 파스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 있는 사스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바리스타랑 연계를 하면 이 사스 응용을 배포 운영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지역적 또는 사업자별 그런 제약사항이 없어지는 굉장히 유연한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 유용성을 알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그런 아까 처음에 검증에서도 보셨듯이 100개 이상의 그런 전 세계 클라우드들을 연동을 하고 그것들을 관리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는데요. 그러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750만 건을 수집을 해서 이렇게 가시화를 해서 보니 전 세계 어떤 지역의 클라우드가 VM 생성 요청을 하면 가장 빠른 리스폰스를 보내주더라. 또는 가용성은 어떤 지역의 클라우드가 가장 높더라. 뭐 그런 어떤 클라우드가 VM 이미지를 뭐 몇천 개 정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획득을 할 수 있고요. 그것들을 사업자별, 지역별 뭐 이렇게 도식화를 해보면 현재 여러분들이 얻지 못했던 다양한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클라우드 컨설팅 기업 또는 MSP 기업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기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엣지 컴퓨팅 분야인데요. 이런 엣지 컴퓨팅 분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이 엣지 플랫폼 자체는 소규모의 클라우드입니다. 기본적인 이 엣지의 모델은 중앙 클라우드가 하나가 있고 그 아랫단에 여러 개의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이 존재하고 그 밑에 단말이 존재하는 이런 형상인데요.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윗단의 중앙 클라우드 쪽은 사업자에 관계없는 다양한 클라우드들이 위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클라우드 엣지 쪽은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통합 관리 컨셉으로 다 엮어서 응용을 쉽게 배포 운영 관리하고 이들을 서로 연계해서 하나의 서비스처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형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 컴퓨팅의 인프라 및 응용의 통합 관리 솔루션으로서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건 좀 디테일한 예인데요. 현재 코비드19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응용 중에 하나가 이 영상회의 서비스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단일 사업자 클라우드 내에서 서비스를 받아서 사용하는 모델인데요. 이러한 클라우드 바리스타라고 하는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의 영상회의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영상회의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지역의 클라우드 쪽으로 영상회의 솔루션을 배포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고요. 거기서 회의가 종료가 되면 그 리소스를 곧바로 회수해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동적 영상회의 서비스 그리고 글로벌 스케일 이렇게 키워드를 줄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영상회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 지연이라든가 또는 가장 효율적인 컴퓨팅 리소스들을 찾아서 배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 스케일의 영상회의라고 하는 특정한 응용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다양한 응용들이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상상력을 넓혀보시면 좀 더 좋은 활용 사례들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좀 재미있는 시도였는데요. 저희가 보면 이렇게 4개의 글로벌 사업자의 클라우드 상에 싱글 쿠버네티스를 이렇게 설치하는 POC를 진행을 했고 현재 이렇게 4개의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왜 하나의 클라우드가 아닌 네 개의 클라우드 또는 그 이상의 클라우드에 싱글 쿠버네티스를 설치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클라우드가 다르다라는 거는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커버리지가 넓어진다라는 의미이고요. 싱글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거는 관리 운용에 있어서 싱글 포인트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쿠버네티스가 커버할 수 있는 지역적 한계성을 넓히고 관리는 여전히 하나의 단일 포인트에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시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당히 유용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POC 사례라고 보고 사용자 근접 서비스와 관련이 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실 수도 있는 일래스틱 서치, 즉 클러스터 기반의 이 데이터 수집 관리 부분인데요. 이 일래스틱 서치와 같은 경우에 보통 단일 클라우드 내에 설치가 돼서 제공이 됐지만 저희가 멀티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지역의 클라우드에 VM을 생성하고 그 위쪽에 하나의 일래스틱 서치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 지역에서 생성되는 IoT 데이터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동 없이 각각의 지역에서 수집 저장되도록 만들고 그것들에 대한 분석이나 가시화 쪽은 중앙에 하나의 일래스틱 서치를 통해서 하는 그러한 PO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래스틱 스택이라고 하는 일래스틱 서치라고 하는 부분도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적응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굉장히 그 유용성에 있어도 향후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POC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개의 그런 활용 사례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하나하나의 활용 사례들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멀티 클라우드 기술, 즉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가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현재 많이 인식하고 계신 이러한 실제 산업 도메인 쪽으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현재는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는 이러한 산업 도메인별로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유스 케이스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라고 하는 즉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플랫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의 개발자가 그 설계 및 개발을 스타팅을 한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이자 소스 코드인데요. 현재는 글로벌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좀 다지고 탄탄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 컨셉은 스크래치 앤 DIY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주요 소프트웨어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스크래치로 개발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밑단의 코어 부분을 현재 글로벌 소프트웨어 등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솔루션 자체가 그 공개 소프트웨어, 즉 글로벌 공개 소프트웨어 락킹이 될 수밖에 없고 저희가 마음대로 그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요 소프트웨어들을 스크래치부터 개발을 해나가고 있고요. 부가 소프트웨어는 타 공개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면 이렇게 프레임워크 구조로 플러그인 방식으로 항상 꽂아서 쓸 수 있고 만약에 그것 말고 다른 대체가 있다면 쉽게 바꿔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기반으로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커뮤니티는 보시다시피 이런 GitHub의 URL을 통해서 들어가 보실 수 있고요. 상당히 많은 문서와 소스 코드들이 현재 개발이 되어 있고 소스 코드도 한 50만 라인 이상 현재 들어가 있어서 그만큼 저희들도 문서의 정리나 그런 자료들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커뮤니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 기반으로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고려하고 계실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아파치 2 라이센스로 현재 릴리즈를 해나가고 있고요. 소스코드 개발 언어는 3년 전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시작될 무렵에 어떤 코드가 가장 적당할지 분석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고언어 개발자의 그런 확대 속도가 가장 빨랐고 성능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고언어 기반으로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마일스톤대로 이 결과물은 즉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연 2회, 6개월에 한 번씩 커피 이름을 기반으로 이렇게 버저닝을 해나가면서 나가고 있고요. 현재 올해 11월 달에 아포가토 버전을 릴리즈를 했습니다. 자,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보기 쉽도록 그 자료의 특성에 특화된 부분에 이렇게 SNS 채널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소스 코드는 당연히 GitHub을 통해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발표 자료는 슬라이드 쉐어, 그 외의 정보들은 그냥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현재 글로벌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일환으로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CI/CD 자동화 부분입니다. 현재 국내에 있을 때는 기여자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리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기여자분들, 즉 참여자분들이 많이 늘게 되면 소스 코드에 대한 기여 부분을 내부 메인테이너 분들이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현재는 이 CI 부분에 대한 자동화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기여를 하시게 되면 빌드나 테스트, 머지, 그다음 리파지토리에 대한 그런 다시 릴리즈 하는 부분까지가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그 상세 내역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이 돼서 현재 GitHub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옆에는 CI/CD 자동화를 위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던 부분이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19년도 11월부터 이렇게 행사를 시작했고요. 매 6개월에 한 번씩 행사를 해왔고, 지난달 11월에 5차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매회 한 400여 기관 45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하는 컨퍼런스로 진행이 되었고요.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만 계속 행사의 규모나 회원사, 참가자들을 계속 늘려가면서 좀 커뮤니티를 고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개 소프트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마 기여자 부분일 텐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나이파라고 하는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공개 소프트웨어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여자분들을 모아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노하우와 그런 개발 방식들을 서로 공유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현재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 행사 자체가 오픈 인프라 커뮤니티 쪽이어서요. 과연 클라우드 바리스타와 어떻게 협력이 가능할까를 고민해서 한 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지금껏 설명드렸던 것처럼 멀티 클라우드의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이 오픈 인프라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는 오픈스택이나 셰프하고 이렇게 궁합이 잘 맞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현재 하고 있는 인프라 연동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인프라 쪽을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이렇게 오픈 스택을 전부 연동해서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통합 인프라 서비스를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서로 공유된 이 오픈 스택을 다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되고, 이 윗단의 응용들을 누구나 배치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오픈 스택 커뮤니티 쪽에서 있어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이 부분을 펼쳐서 나가면 뭔가 좋은 협업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셰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멀티 클라우드 스토리지, 즉 글로벌 스케일의 데이터 관리 쪽에 관련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글로벌 스케일의 스토리지 및 데이터 관리 쪽을 고민하면서 POC를 한번 해본 것도 이 셰프라고 하는 클러스터 형상의 데이터 관리 공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POC를 해봤기 때문에 상당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픈 인프라 커뮤니티 쪽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재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때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